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0대 대통령 선거 대전, 세종, 충남 사전투표율이 최종 36.2%로 5년 전 19대 대선의 26.11%보다 10.0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특히 세종은 44.14%로 전남북과 광주 등 호남권을 제외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대전은 36.56%, 충남은 34.68%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5년 전 대선과 가장 최근인 2년 전 21대 총선과 비교해 대전, 세종, 충남 모두 10%포인트가량 오른 것으로 높은 투표율이 어느 진영으로 향했을지 표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공급주택의 해당 지역 우선 공급 비율 상한안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세종 지역 주민들의 우선 공급 비율이 60%로 올라간 만큼 지역 실거주자들의 당첨 확률이 최대 80%까지 크게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조혜원 기자입니다. 올해 세종 신도심의 첫 대규모 분양으로 관심을 모으는 6-3 생활권의 아파트 견본주택입니다. 1,035가구 가운데 임대를 뺀 876가구가 분양되는데 74에서 84제곱미터 560가구는 공공분양, 46에서 55제곱미터 316가구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됩니다. 이번 분양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당해 지역 우선 공급 비율 변경 때문입니다. 행복도시 청약제도 변경에 따라 이 아파트를 시작으로 세종 1년 이상 거주자들의 배정 물량이 50%에서 60%로 늘어나고 1년 미만 거주자나 타 지역 거주자들에게는 40%가 배정됩니다. 이번에 제도 개선을 통해서 세종시 공급 비율이 50%에서 60%로 확대됐고, 세종시 1년 미만 거주자도 40% 배정을 통해 당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종 시민들의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11월 세종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경우 세종시 거주자 비율이 67%였던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세종시 거주자의 청약 당첨 비율은 최대 80% 수준에 이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일반 공급 물량 40%가 여전히 기타 지역으로 배정돼 있는 만큼 전국구 청약 광풍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일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이번에 분양하는 아파트도 84제곱미터 기준 분양가가 4억 초중반대로 7억 원대인 인근 시세를 감안하면 2배 가까운 시세 차익이 예상됩니다. 기타는 계속 꾸준히 청약 경쟁률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청약이 가장 싸니까 시세보다는 어쨌든 2배의 가격이 지금 형성이 돼 있잖아요. 때문에 세종 거주자의 우선 공급 비율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한편 4년 이상 실거주 의무 강화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 등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지난해 12월 개통한 국내 최장의 보령 해저터널에서 최근 위험천만한 불법 행위가 잇따라 경찰이 단속에 착수했습니다. 지난달 5일 새벽 2시쯤 보령시 대천항 쪽에서 진입한 한 승용 차량에서 젊은 남녀 한 쌍이 내린 뒤 뜀박질하는 모습이 CCTV에 잡힌 것을 비롯해 일부 탑승자들은 터널 안에 차를 세우고 사진을 찍거나 통행이 금지된 오토바이들이 떼지어 달리는 등 불법 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터널 내부는 대피 공간이 없어 자칫 작은 불법 행위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어제 대전에서는 6,189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지난 1일 5,000명을 넘어선 이후 처음 6,000명을 돌파했고, 누적 감염자는 11만 347명을 기록했습니다. 또 고령층 확진자 8명이 숨져 사망자는 272명이 됐고, 위중증 42명을 비롯해 중등증 이상 환자도 386명으로 늘었습니다. 충남에서는 전날 8,000명대에서 다소 줄어든 7,285명이 확진된 가운데 노령층에서 4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가 304명으로 집계됐고, 세종시는 1,38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미크론 확산 이후 코로나19 위중증에 대한 우려는 줄어드는 분위기지만 감염으로 인한 오랜 후유증, 이른바 롱 코비드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늘고 있는데요. 학술 연구에 따르면 무려 80%가 겪는다는 피로감 호소는 물론이고 미열과 시력 저하, 미각과 후각 상실 등 후유증도 다양합니다.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닥터리포트 이중선 객원의학 전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코로나에 확진됐다 최근 격리에서 해제된 30대 여성은 감염 전과 비교해 피로도 더 느끼고 장기침이 자주 납니다. 평소에 감기 같은 거 앓았을 때도 이렇게까지 증상이 오래 지속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장기침도 되게 좀 오래 가는 것 같고요. 체력도 평소보다 좀 많이 떨어진다는 걸 제 스스로가 좀 느껴질 정도거든요. 해외 연구 자료를 보면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확진자 대부분이 후유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학술지 네이처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확진자의 80%는 피로와 두통을 가장 많이 호소했고 주의력 장애와 호흡곤란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됐습니다. 미국 보훈부 연구에서도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은 걸리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마비 위험은 63%, 뇌졸중 위험 52%, 신부전 위험은 69% 높았습니다.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한 증상이 이어지는 브레인포그 현상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력이 떨어지거나 미각을 잃는 경우도 있는데 롱코비드 환자들은 주위 시선에 부담을 느껴 증상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유증 극복을 위해서는 적절한 유산소 운동과 충분한 숙면, 그리고 호흡 관리가 중요합니다. 숨을 코로 2초 정도 들이마신 뒤 입술을 오므리고 천천히 4에서 5초 내쉬는 입술 오므리기 호흡 운동은 호흡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좀 시작을 해야 되고 가만히 있으면 회복이 더디니까 숨을 크게 쉬는 이런 운동을 함으로써 더 회복이 빨라질 수 있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는 필수이며 후각이나 미각 기능을 상실했다면 식초나 겨자 등 향이 강한 음식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증상이 2주 이상 이어질 경우 병원을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TJB 닥터리포트 이중선입니다. 경북 울진과 삼척, 동해 등에서 전국적인 산불 진화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산림청은 건조한 날씨와 국지적 강풍으로 대형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다음 달 17일까지를 대형 산불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비상 근무 체계로 전환했습니다. 아울러 산불 감시원과 드론 감시단을 활용해 불법 소각이나 무단 입산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전국 산불 대응센터 110곳을 중심으로 특수 진화대 등 진화 인력 2만 1,000명을 투입합니다. 충남도는 양수장과 배수장 등 농업 기반 시설 24개 지구가 농식품부의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신규 지구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 1,300억 원이 충남도에 전달돼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수리시설 개보수는 기존 노후된 양배수장과 저수지 개보수, 용수로, 배수로를 보강해 농민에게 직접적인 영동 편의를 제공하게 됩니다.